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연평균 20%대의 수익을 냈다면 이분은 연평균 40%의 수익을 20년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대가는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입니다. 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차트형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차트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가 차트 강의할 때도 차트, 기업, 재료, 시장 이 네 가지를 보라고 항상 했었는데 이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차트만 후두려 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업 공부를 어떤 방법에 가장 효과가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기준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 그런 컨텐츠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공부한 이유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기업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저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투자 대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것을 한국 증시에 접목도 해보고 여러 공부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저평가 공식들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대가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대가들의 공식들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 영감들을 좀 얻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지만,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보다 연평균 수익률들이 2배 이상 높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대가들 중에서도 간편하게 좀 투자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딱 두 가지 지표만 참고를 해서 만든 공식이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입니다. 제가 대가들의 투자 공식들을 공부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매매할 때 기업이 좋지 않은 종목이거나 너무 급등주,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고 나서 마음의 안심감을 좀 느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저평가인 상태에서 차트상에서 급등주 패턴이 맞아떨어진 종목을 매매해보면 어떨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아베스틸 지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차트용 채널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패턴에 대한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 패턴. 그런 공식에서 이런 대가들의 공식들까지 합쳐지면은 이게 엄청난 폭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투자 대가들의 이런 저평가된 기준들은 어떠한가, 어떤 공식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법 공식은 그 조엘 그린블라트가 연평균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엘 그린블라트 책들을 보면서 이해했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은 딱 두 가지 지표만 보면 됩니다. 이익 수익률과 자본 이익률 보면 되는데, 처음에 이걸 보면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딱히 개소리는 아니고요.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알면은 나도 이제 조엘 그린블라트처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익 수익률 먼저 봅시다. 이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가총액분의 이제 단기 순이익인데, 이익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럼 단기 수익이 높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낮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A기업, B기업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이익 수익률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에서 500억이 수익이 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2000억짜리에서 800억 수익이 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이익 수익률이 높을까요? 해보시면 이게 이익 수익률이 50%가 나오고요. 아래쪽 기업은 이익 수익률이 4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 기업이 이익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더 이제 B 기업이 높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비해서는 이익 수익률은 A기업이 더 높다. 그럼 A기업이 B기업보다는 더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그린블라트는 이 단기 순이익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을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자본이익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처음에 이런 글자 볼 때 약간 울렁증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야 생각 들 텐데, 자본, 이익률. 자, 이 자본이란 것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자본,
이 자본으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냐, 이게 바로 자본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엘 그린블라트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저자본으로 고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자본으로 얼마나 고수익을 내는 기업이냐, 이것을 바로 이제 자본이익률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예시를 좀 볼 텐데, 일단 A기업은 1000억을 투자를 해서 1000억의 자본으로 1년에 500억을 벌어들인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B기업은 2000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800억을 벌어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두 기업들 중에서 어느 기업이 더 자본이익률이 높은 것이냐, 1000억으로 500억을 벌었으면 50%의 수익이 난 것입니다. 2000억으로 800억을 벌었으면 40%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B기업보다는 A기업이 자본이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저 비용으로 고수익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조엘 그린블라트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자본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시가총이 높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시가총이 낮다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기업들이, 이걸 찾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익 수익률과 자본이익률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공식대로 해서 구해야 되느냐, 귀찮아 죽겠다, 저거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 ACT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뭘로 보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익 수익률은 PER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PR의 공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익 수익률의 반대예요. 그러면은 이익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게 조엘 그린블라트의 방법이니 PR이 낮은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수익률은 PER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본이익률은 총 자산분의 단기순이익. 자본이익률이 높으려면 단기순이익이 높아야 되고 총 자산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한 돈들이 낮은 상태에서 고수익을 내는 지표다. 그럼 이거는 바로 무엇을 대체 가능하느냐? 바로 ROA. ROE 말고 ROA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ROA의 공식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총 자산이 무엇인가? 총 자산은 이 자산과 부채가 다 합쳐진 겁니다. 이 자산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채나 이 자산들이 작은 상태인 거죠. 작은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이 높다. 그래서 자본이익률이 높다. 이제 그 기준대로라면 25배 이상인 종목들에서만 쓰면 되는 것이고, PR은 낮을수록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끝. 결론적으로는 조엘 그린블라트는 PR이 낮고 ROA가 높은 그런 종목을 뽑아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하냐면, PR 아까 공식이랑 뭐 ROA 공식 있잖아요. 이것에 괜찮은 종목들을 뽑고 이 종목들이 제 차트에 왔을 때, 제 차트에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끝.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맞아떨어진 종목들을 가져올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종목들이 제 공식에 맞아떨어지면 실제로 매매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까지 해보면서 이 성과가 어떤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번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